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 주요 섹터 등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모이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쌓이면 시장에 약 2,000개의 종목 다를 알진 못해도 웬만한 한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거의 다루게 됩니다. 쌓이는 시간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첨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좋고 만드는 것도 더 간편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네, 9월 12일 특징주, 관심주, 주요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강한 인상적인 흐름을 보였던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과 함께 녹십자 MS 그리고 녹십자 랩셀 정도 순서로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재료는 면역항암제 이뮨셀 LC에 대한 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 검색하시면은 바로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재료는 아주 명확하죠. 저번에는 8월에 큰 상승이 있었을 때는 악성 뇌종양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있었죠. 지금은 췌장암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도 뉴스지만 지금 여기 5일선에서 꾸준히 올라주다가 이탈을 해주고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등 지점이 이제 21선과 겹치게 되면서 지금 매물대에 겹쳤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많은 거래량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장중에 매물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도 많이 흔들렸는데 장 마감까지 흔들리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된 모습이지만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그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많은 채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잠긴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대표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대장적인 주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짤막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 아침에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 그리고 녹십자셀이 움직일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요령인데요. 예전에 이제 8월에 그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그 이제 신호탄을 쌓아 올린 게 굳이 기간 외인이 아니더라도 8월 17일에 녹십자셀이 좀 제약 상한가로 마감해주면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버티고 제약바이오의 어떤 반등과 어느 정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녹십자셀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 필룩스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룩스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캐치를 했었던 거고요. 그 과거에는 순서가 달랐을 수가 있으나 특히 최근 같은 경우 8월 중순 같은 경우 녹십자셀과 필룩스가 순서대로 수급이 유입되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날카롭게 볼 수는 있었겠지만 보통 분들이 캐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걸 매매하기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드린 게 필룩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뇌동매매나 추격매수를 해서 변동성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아야 되고 하지만 수급이 확실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필룩스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판단에 대한 그런 이제 근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이런 흐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이제 제가 가지는 눈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그게 어찌 보면 이런 교육의 목표겠죠. 강의의 목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짤막하게 교훈을 남기고 녹십자셀은 넘어가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관심주로서는 당연히 보지만 직접적으로 거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당연히 기억해야 할 주식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상승률이 컸죠. 그리고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분봉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이 뭐 거의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인데 어떤 품절주로서의 발작 현상, 이상급 등 현상도 있지만 그 액면 분할 결정 소식이 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주식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최근에도 제가 그 액면 분할 관련해서 주식을 나눠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르시던 분들은 이런 게 쌓이면서 또 이제 강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액면 분할. 아, 그러면 주식수가 활성화되겠구나.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품절주, 방금 품절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발작 현상 혹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발작 현상이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이게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이 주식에게는 호재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거래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거래 어떤 비중이나 금액을 실어서 거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학습적인 차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는 현대 IBT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서 현대바이오로 바꿨습니다. 그 뷰티베이트라는 그 업체와 그 공급 계약 체결한 소식 뉴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침부터 아주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영국 및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화장품 시장 진출. 근데 뭐 120조 화장품 시작 막 이러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판단을 할 때 어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중에 하나 요령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시장이 몇 조 시장, 뭐 몇십 조 시장, 몇백 조 시장 이렇게 하면은 뭐 현대바이오가 유럽 화장품 시장을 다 먹는 건 아니죠. 사실 다 먹으면은 지금 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주식일 만큼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뉴스에서 굳이 그 말을 써가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펌핑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도 나중에 이제 좀 고급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시려면은 뉴스를 날카롭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단어라던가 어떤 방식이라던가 혹은 뭐 실명이 거론되는지 안 거론되는지 그리고 뭐 기자가 어떤 사람이고 기자가 그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지 뭐 이런 그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하나 이제 강의 드리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120조 시장 하면서 조금 과장되게 좀 사람을 흥분시키게 뉴스를 냈죠. 그래서 주가 펌핑이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고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단 박스권에서 매물대가 밀린 거는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워낙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먹고 그리고 지금 하락하다가 그 단기 반등을 통해서 이평선에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인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제가 진입을 했었던 캔서롭 같은 경우도 그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저항에 부딪혔다가 내려오는데 그 밑을 깨지 않았죠. 그리고 저항에 부딪히고 내려오는데 깨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차트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바이오가 지금 긍정적이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받아주고 여기서 신규로 매수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매수자는 어떻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들인 매물을 여기서 신규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물량이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지고 더 큰 상승을 나올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이런 모멘텀의 논리와 원리겠죠. 그래서 재료와 기술적 분석 봤고요. 현대바이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낙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차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이제 좀 살짝 투기적인 종목이고 하락 모멘텀이 워낙 강해서 별로
안 좋게 보였습니다만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가 갈 길을 이쪽으로 좀 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한 상승이 나오면서 좀 더 반등폭을 키우는 모습.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나와도 안심을 못하는 게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평선과 매물에 눌릴 수가 있고, 어쨌든 제낙스 오늘 상승을 많이 했고, 재료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KC 코트렐 재료 자체는 미세먼지 관련한 재료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미세먼지 싫어하거든요. 정말 미세먼지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느새부터 이제 폭염이 오면서 미세먼지가 없어졌고, 요즘 가을 공기 너무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 1, 2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이게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뭐 물론 이슈가 계속이 되다 보면은 그 좀 참신함이 떨어지고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봐줄 만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닉스를 보시면 굉장히 상승 켰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12월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식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거래를 하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큰 상승을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미세먼지가 계속 심해질 거라 생각을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로 투자를 하든 중기로 투자를 하든 좋은 종목을 계속 빼먹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어쨌든 간에 내가 상승을 했는데 나중에 또 하락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는 오버슈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할 때 팔아야 그 어떤 초과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떨어졌을 때도 길게 가져가지만 오버슈팅을 해도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포기하고 장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좋은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우상향하는 걸로 해야 어쨌든 안 물리고, 그리고 손절도 훨씬 덜 나고 수익도 많이 나겠죠. 지금 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추천 시작한 지 솔직히 2달도 안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된, 스스로 체감하기에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2달도 안 됐죠.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그 포스코엠텍 그리고 필룩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제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좋은 주식들. 그래서 파미셀도 지금 들어가 있죠. 좋은 결과 기대해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잠깐 살짝 이제 강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 재료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도 지금 KC코트레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가 있지만 지금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즘에 미세먼지가 좋은데 뭐 법안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기술적인 이유나 수급적인 이유가 큰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이 컸었던 게 다음으로 두올 산업인데요. 이건 상승률이라기보단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고점에서 놀고 있는데, 고점에서 놀고 있죠.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었죠. 100억 원 규모, 이제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 및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하는 그 공시, 그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크게 짚어갈 건 없을 것 같고, 그 주식에 무조건은 없지만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많이 본다는 거,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어떤 재료든 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제3자에게서 돈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최대주주도 변경이 되니까 또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다음으로 제너셈입니다. 제너셈 반도체 관련한 주식인데, 반도체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특히 2016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뭐 2017년도 좋았었죠. 근데 혼자서 못 움직였던 모습 저도 기억납니다. 제너셈 여러 번 보긴 했었어요.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역배열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긴 했겠지만, 또 재료 자체는 반도체 관련한 재료인데 좀 기존 흐름과 기업 자체, 주식 자체의 역배열과
하방 모멘텀 불신 때문에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죠. 사실 진짜 무한대로 보자면 언젠간 다시 오르겠죠. 물론 언젠가 단 한 번도 못 오르고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주식의 대부분 10종 8구는 언젠가는 또 이제 반전이 와서 오르긴 합니다만 그게 언제일 줄 모르죠.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가 좋고 기술적인 게 보였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또 한 가지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반복 학습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네이처셀, 뭐 굳이 깊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거는 어차피 뉴스에 쳐도 잘 나오고요.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서 눌리는 모습, 그리고 여기 매물대 여기 84,000원, 여기 85,000원 정도 이 매물대에서 박스권에 눌리는 모습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흐름과 같이 맞춰서 움직여주는 흐름, 121선을 벗겨내는 흐름은 괜찮으나 저는 차라리 다른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걸 택하겠고요. 그리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어떤 급락 직전인 이 정도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 매물대가 또 장난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또 시간을 두고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121선에 아직 닿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향 추세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려있는 개미들, 이게 지금 수익권이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도 많았을 거고 여기도 많았을 텐데 잘해봤자 본전이니까 계속 악성 매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물타기를 해서 나올 사람은 또 나왔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는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약바이오, 신라젠과 네이처셀은 제약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큰 주식으로서, 앱클론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뭐 티슈진 뭐 이런 거 한국 증시에서 아주 강한 대표적이고 큰 제약바이오 주식이죠.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또 짚어줄 기회가 또 있겠죠. 그리고 그 디케이락은 오늘 대북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제 스타일이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최대한 그 효율성 있게 주식을 잘 골라서 발굴하는 또 저만의 방법이 있어서 알아서 잘 발굴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대북주와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계속 될 것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한눈 파느라 너무 제약바이오 오늘 필룩스 수익도 너무 달콤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대북주를 알고 보니까 이제 추천주 중에 이제 대북주가 없더라고요. 다 올라서 이제 수익 실현을 크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누적 수익률이 150% 기념 글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 기념 글은 생략을 해버리고 250%까지 가버렸죠. 바로 대북주가 좀 컸어요 거기에서.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대북주가 또 순환매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움직여 줬지만 다른 대북주들은 좀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이 많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분산되기도 했고, 그래서 디케이락 쪽으로만 좀 집중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디케이락도 근데 저기 전 고점, 그러니까 엔간에서는 지금 모든 대북주들이 전 고점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고점까지 왔으면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죠. 물론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회가 있고 또 수익이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고, 또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이 될지, 뭐 물론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는 항상 오고 대부분은 좋게 잘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관련해서 디케이락이 크게 움직여줬고요. 한국석유, 요건 도로 관련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 때문에 그 도로 관련한 주로 정부가 지금 뭐 판문점 비준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예산 관련한, 예산은 조금 뭐 부정적인 뉴스가 많죠. 그 남북 경합을 할 건데 예산은 뭐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뉴스 아침에 짚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주식 중에 어제는 좀 내용이 많아서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20분 정도에서 20분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또 뭐 어찌 보면은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떤 컨텐츠 오늘도 중간중간 이제 요령이나 강의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을 넣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 길이로 하고 저도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의견 내는 것도 있고 요구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이는데 이게 아마 저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려는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가 지금 되게 뭐랄까 이런 활동이 재밌고 되게 설레고 즐겁고 항상 주식이 좋고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뭐 제가 기계는 아니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라고 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다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사서 기다리듯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카페 활동하고 관계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